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착하고, 남에게 맞추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을 제대로 봐주지도, 가치를 인정해주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느낌 말입니다.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고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갈등을 애써 무마하며 마치 자기 인생에서조차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는데 돌아오는 건침묵, 이용당함, 혹은 기껏해야 생색내는 듯한 격려뿐인가요? 어쩌면 당신은 속으로는 아니오를 외치면서도 항상 네라고 대답하고 달리 할 사람이 없어서 남의 일까지 떠맡고 깨지기 쉬운 평화를 지키겠다며 자기 의견이 달라도 침묵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제 착한 여자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사회, 가족, 문화가 우리에게 주입한 이 개념은 종종 자기 희생과 타인의 기대로 엮인 함정, 즉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으로는 숨막히게 하는 금빛 새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영혼의 깊이를 탐구한 위대한 학자 칼 구스타프 융근, 오로지 착하게만 보이려는 노력은 자아를 잃고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내보이는 사회적 가면, 즉 거짓된 페르소나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면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당신의 진정한 자아, 당신의 자기, self를 숨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세상은 당신 본연의 모습을 보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싶은 바로 그 당신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착함이라는 여러 겹 아래 잠들어 있는 진정한 당신, 그 여성에게로 가는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융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은 6가지 중요한 교훈, 즉 착한 여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그 가치를 증명할 필요 없이 명백한 여성, 그저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참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여성이 되도록 도와줄 교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 당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밝은 면만 보이려 하지 마세요. 착한 여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불처럼 두려워합니다. 분노를 파괴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성격 결함으로 여기며 억누르고 이기적이거나 배은망덕하게 보일까봐 사적인 욕망을 숨기며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자신의 힘을 부정합니다. 착한 여자는 부드럽고 수능적이어야 하니까요. 그녀는 빛, 친절, 모든 것을 용서하는 화신, 말하자면 육체를 입은 천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근 그림자가 순수한 악이나 악덕의 쓰레기장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인 정체성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 모든 것, 억압된 본능, 자기 방어를 위한 건강한 공격성, 억눌린 감정, 질투, 시기, 두려움, 실현되지 않은 재능, 여성스럽지 않거나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나쁨이 사실은 당신의 미사용된 힘, 당신의 생명 에너지일 수 있다는 것을 저장하는 우리 정신의 불가결하지만 종종 거부되는 부분입니다. 그림자 속에는 자발성, 창의성,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바로 그 야생 여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부정할 때 당신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반짜리 창백한 복제품이 됩니다. 이 억압된 에너지는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갇힌 솥 안의 증기처럼 사소한 일에 대한 통제, 불능의 분노 폭발, 수동적 공격성, 빈정대는 말투,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잊어버림,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우울증으로 터져나오거나 매우 흔하게는 다른 사람에게 투사됩니다. 즉,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나쁜 특성들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보기 시작하고 특별한 열정으로 그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융근,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운명 말입니다. 진정으로 인정받으려면 온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그림자의 통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의미에서 악하거나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자신의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침해된 경계에 대한 신호이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는 원망으로 변하고 통합된 분노는 자신을 주장하는 힘으로 변합니다.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챌 때 조용히 속으로 끓는 대신 정확히 하자면 그건 제 구상이었고 호응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은 당신이 충족할 완전한 권리가 있는 당신의 진정한 필요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관심을 요구할 때 쉬고 싶은 욕구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당신의 적극성은 공격성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얻어내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엄청난 힘과 진정성을 얻게 됩니다. 쉽게 예측하고 이용할 수 있는 착한 여자이기를 멈추게 됩니다. 살아있고 진실하며 다면적인 좋은 의미에서 흥미롭고 예측 불가능한 개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정성, 자신에 대한 이 내적 정직함이 존경을 끌어당기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모든 면, 어두운 면까지 포함하여 자신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이 내적 지지,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용기를 느끼고 이것이 이용하려는 욕구가 아닌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 안에 어떤 특성을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무엇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나요? 어쩌면 바로 거기에 당신의 미개발된 잠재력, 억압된 생명력, 그리고 진정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이러한 순간들을 주목해 보세요. 제2강,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착한 여자는 종종 친절함을 줄 데 없음과 사랑을 완전한 탈진에 이를 때까지의 자기 희생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거절하면 상처를 주거나 더 끔찍하게는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종종 환상에 불과한 무례함, 막말, 무시를 견디며 이 도움이 마지막 남은 힘까지 빼앗아가는 구조 행위로 변질되더라도 도와야 하니까 남의 문제를 떠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경계는 흐릿하거나 아예 없어서 마치 자신의 공간이 누구나 노크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공공장소인 것 같습니다. 윤근 그런 여성이 자신의 페르소나, 즉 순종적이고 거절 못하는 사람의 사회적 가면과 너무 강하게 동일시되어 진정한 자기, 자신의 본질, 내면의 중심과의 연결을 잃었다고 말했을 겁니다. 경계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차단하고 외롭게 만드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개인이 어디까지이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의하는 당신 인격의 신성한 경계선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시간, 고무줄이 아닌 에너지, 무한하지 않은 가치관, 타인과 다를 수 있는 정서적 자신의 감정에 대한 권리 및 신체적 공간, 불가침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경계는 다양합니다. 신체적 경계, 개인 공간, 접촉. 정서적 경계, 타인의 부정적 감정을 떠넘겨 받지 않기, 타인의 감정에 책임지지 않기. 정신적 경계,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 시간적 경계, 약속 시간에 늦거나 24시간 내내 당신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명확한 경계가 없으면 당신은 조종자와 에너지 뱀파이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누구에게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누가 반격하지 않을지 감지합니다. 진정으로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려면 죄책감 없이 긴 사과나 변명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적절한 부탁에 아니요, 해로운 관계에 아니요, 개인 공간 침해에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기 존중입니다. 윤근 개별화 과정, 즉 타인과 융합되지 않는 독립적이고 독특한 개인이 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계 설정은 이 과정의 핵심 단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중요하다, 나를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표시하기 시작하면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1.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대해서는 안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것을 허용하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그들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태도를 바꾸거나 해로운 사람이라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 약속에 늦는다면 우리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하지만 내 시간도 소중해. 15분까지 기다릴 수 있고 그 후에는 갈 거야. 이해해 주길 바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이스, 자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지킬 때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힘과 중요성을 느낍니다. 이것은 내면의 자기 존중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3.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 즉 당신의 경계와 자신의 경계를 모두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하며 각자의 개인적인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상호 존중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소통, 관계, 직장에서 당신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누군가가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 논의하거나 할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거절 없는 태도에 익숙했던 사람들로부터 놀라움, 서운함, 심지어 불만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불편함입니다. 윤근, 자신과의 만남은 가장 불쾌한 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가장 치유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기 시작할 때만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줄 것이며 당신의 경계는 이러한 자기 방어와 자기 가치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제3강,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가장 중요한 심판관은 당신 자신입니다. 착한 여자는 타인의 의견에 끊임없이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칭찬을 받았는지, 비난을 받았는지, 받아들여졌는지, 거부당했는지, 좋아요를 받았는지, 무시당했는지에 따라 자존감이 요동칩니다. 그녀는 타인의 평가라는 바람이 부는 대로 방향을 바꾸는 풍향계 같거나 박수갈채를 찾아 끊임없이 관객의 눈치를 살피는 무대 위의 배우와 같습니다. 이것은 지치고 끝없는 인정 욕구의 경주이며 이 경주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즉 자기 셀프의 목소리를 희생시키면서 외부 세계, 집단 무의식과 그 기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종종 그 배후에는 과거에 비난하던 부모나 중요한 인물들의 내면화된 목소리, 즉 너는 충분히 좋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시끄러운 내면의 비평가가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자기 셀프는 우리 정신의 중심, 진정한 나, 모든 인격 부분의 자기 실현과 조화를 추구하는 전체성의 원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 지혜의 원천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할 때 당신은 이 내면의 원천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 기분, 자존감의 조종관을 타인의 손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 손은 항상 친절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은 날씨처럼 더덥고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칭찬받지만 내일은 비판받습니다. 이것에 의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인정받으려면 외부 평가에서 내부 평가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건설적인 피드백에 귀를 닫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의 의견이 당신의 자존감과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윤기 그토록 많이 이야기했던 개별화 과정은 이러한 내적 자율성을 얻고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과 그림자를 자기 셀프라는 중심주의로 통합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칭송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가진 독특하고 반복 불가능한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성찰을 연습하세요.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인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 가치관에 부합하기 때문인가? 이것에 대해 나는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가? 이러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일기를 쓰세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을 내리세요. 설령 그것이 다수의 의견에 반하거나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어렵지만 그러한 각 단계는 당신의 내적 지지대를 강화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성취를 알아차리세요. 결과뿐만 아니라 노력도 인정해주세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 자신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워지세요. 자기 연민을 실천하세요. 타인의 인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내적 자신감이 너무나 뚜렷해져서 사람들이 빛과 안정성의 원천처럼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독립성, 자족감을 느끼고 이것은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치는 그냥 존재하며 내면에서부터 발산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아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첨으로 살 수 없거나 비판으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빛나는 그들 자신 안에 있습니다. 세강,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당신의 진실을 말하세요.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닙니다. 착한 여자는 갈등을 피하고 싸움닭, 까다로운 사람, 불편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종종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쓴 약처럼 모욕을 삼키고 단호히 동의하지 않는 것에도 동의하며 마음속으로는 고통스러워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이 관계를 망치거나 착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분노와 반감을 불러일으킬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윤근, 우리가 저항하는 것 이 경우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은 끈질기게 지속되며 심지어 강화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억압된 진실, 말하지 못한 감정, 숨겨진 불일치는 모두 그림자, 개인 무의식 속에 쌓여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적 긴장을 조성하며 수동적 공격성, 심리 신체적 질환, 두통, 위장 문제, 신체, 경직의 토양을 만들고 결국 인내의 잔이 넘쳤을 때 더 크고 폭발적인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대가로 산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납덩이입니다. 진정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설령 그것이 두렵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거나 거칠거나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 폭격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자신의 감각과 생각에 충실하며 그것들을 존중하되 명확하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윤근 진정하고 깊은 관계는 서로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명의 진정성 있는 개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가장하고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숨긴다면 당신은 거짓과 환상 위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깊거나 가치 있거나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카드집처럼 허약합니다. 자신의 진실을 용감하게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의견이 중요하며 당신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건강한 의미에서의 자기주장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당신을 알 기회를 줍니다. 그래야만 추측, 가정, 부당한 기대가 아닌 상호 이해와 수용에 기반한 진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대화와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갈등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숨겨진 문제를 발견하며 관계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당신은 파트너를 침묵이 아닌 원망과 소외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 똑같이 정직한 대화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을 억압하고 착한 여자의 외양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던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해방합니다. 이 에너지는 창의성, 발전,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 구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네, 거절, 비난, 오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기 말했듯이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이 되기로 결심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안전한 환경에서 사소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할 때 속상함을 느껴 와 같은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감정을 공유하세요. 네가 항상 나를 속상하게 해. 대신 자신의 진실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용기, 이 정직함에 대해 당신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라면 진실해질 수 있고 당신이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편리한 가면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줄 수 있는 기반입니다. 제5강, 자신에게 불편한 사람이 될 자유를 허락하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착한 여자가 그토록 열심히 연기하는 주요 역할 중 하나는 편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파트너에게 그가 떠나지 않도록, 친구들에게 혼자 남지 않도록, 동료들에게 좋은 팀원으로 여겨지도록 편리한 사람 말입니다. 그녀는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계획, 건강, 관심사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힘이나 의지가 없을 때조차도 맞춰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깊은 욕망과 가치관에 어긋날 때조차도 그녀는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절, 비판, 갈등, 사랑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돌보는 어머니 또는 구원자 원형과의 과도한 동일시, 즉 타인에 대한 돌봄이 자신에 대한 돌봄을 완전히 밀어내고 상호의존이나 주변 사람들의 학습된 무력감으로 변질되는 극단적인 상태와 연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발을 닦는 부드러운 발판처럼 편리해지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 자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더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한 인격체로서 덜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을 당연하게 마치 신뢰 장식의 일부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도움을 주려는 의지는 더 이상 선의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의무가 됩니다. 진정으로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려면 자신에게 불편한 사람이 될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그것들의 정당성을 인정하세요. 당신은 휴식, 개인적인 시간, 자신의 관심사, 그리고 때로는 죄책감 없이 자신을 최우선으로 둘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심리 위생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자 타인의 문제 해결사 역할을 포기하세요. 당신은 다른 성인들의 행복과 안녕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거나 그것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그들 스스로 성장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을 방해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윤근, 전체성 달성을 위해 남성의 내면의 여성성인 아니마와 여성의 내면의 남성성인 아니무스의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에게 이것은 또한 언제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적절한지
언제 그것이 의미 없는 자기 희생이나 타인의 유아적 행동에 대한 반김으로 변질되는지를 알려주는 자신의 직관과 감정과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결정이나 거절이 누군가에게 불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들의 감정이고 그들의 책임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신에게 충실할 수는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저녁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가고 싶지 않은 시끄러운 파티에 친구가 부르더라도 책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병적으로 편리한 사람이기를 멈출 때 당신은 세상에 나는 기능이 아니라 인격체다. 나에게는 나만의 필요, 욕구, 경계가 있고 나는 그것들을 존중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이용하거나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저항, 심지어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필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변에서 조종자, 소비자, 그리고 평등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낼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개성,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힘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치를 아는 이런 불편한 여성은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된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존경과 보호받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얘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6강,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착한 여자는 종종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무한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하며 자신에게 미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불평을 들어주고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며 자신의 힘을 빼앗고 만족감을 주지 않는 부탁을 들어주고 관심 없거나 심지어 불쾌한 일에도 참여합니다. 단지 부탁받아서 또는 거절하기 미안해서 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 결과 만성피로, 번아웃, 무기력, 면역력 저하, 그리고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낭비되며 지나가고 있다는 깊은 느낌을 받습니다. 윤근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열망, 창의성, 발전을 키우는 일반적인 정신 에너지, 생명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관리와 보충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려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가장 귀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누구에게 그것들을 쓸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이 당신의 완전한 관심, 참여, 그리고 당신의 유일한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에너지 감사를 실시하세요. 무엇이 나를 채우고 무엇이 나를 고갈시키는가? 당신을 지치게 하거나 기쁨을 주지 않거나 당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어긋나는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시간은 당신 삶의 직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것에 대한 모든 예는 다른 어떤 것, 아마도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아니요를 의미합니다. 힘을 회복할 공간을 만들고 보호하세요. 휴식, 고독, 수면, 당신을 채우는 활동, 취미, 창작, 자연과의 교감, 명상, 사치가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과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빈 주전자에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목표로 이끌고 만족감을 주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의 자원을 소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덜 쉽게 얻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들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심리학과 경제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우리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 희소하거나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손짓 한 번에 달려온다면 당신의 가용성은 평가절하됩니다. 융근, 삶에 대한 의식적인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들과 교류한 후에 나는 충만하고 영감을 받으며 어떤 사람들 다음에는 레몬처럼 짜이고 짜증나고 피곤함을 느끼는가? 어떤 활동,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것이 블랙홀처럼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가? 내 시간은 매일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으며 이것이 나의 진정한 우선순위와 욕구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남의 지시에 따라 살고 있는가? 당신을 키우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당신을 파괴하거나 고갈시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기 가치를 알고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며 자신을 이용하거나 헛되이 낭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충만한 여성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에너지는 맑고 강하며 영감을 주지 아래로 끌어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수구가 아니라 샘물이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착한 여자에서 진정으로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여성으로 가는 길은 어떤 이들이 생각할 수 있듯이 이기심, 냉담함 또는 악녀로 변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신으로 가는 길, 칼 융이 말했듯이 개별화의 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그 선물을 받아들일 용기, 확고한 경계를 설정할 용기, 타인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의지할 결단력, 쉽지 않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말할 정직함,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하지만 자신에게는 편안하도록 허용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귀중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이 6가지 교훈은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성, 당신의 진정성으로 가는 길의 지표이자 등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전체성을 얻고 조건이나 단서 없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기 시작할 때 세상은 필연적으로 당신에게 똑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과 존경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적 힘, 자기 가치, 진정성의 자연스러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빛, 정직함, 충만함에 끌릴 것입니다. 착한 여자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으세요. 너무나 답답하고 숨 막히게 된 그 역할을 놓아주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아는 여성이 되세요. 이용당하는 여성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지는 여성이 되세요.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독특한 본질 때문에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여성이 되세요.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가치이며 상황이나 타인의 기대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한번 깊이 인식하고 경험하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한 걸음씩 이 길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자아인식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도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새롭게 찾은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